2026년 7월 16일 러시아 외무부가 이석배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이 나토 쪽으로 점점 기우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공연히 선언한 나토의 재무장 과정에 한국이 사실상 공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발단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대사도 아닌 상대국 대사를 불러 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유럽의 국경에서 러시아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이름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부스는 러시아를 이토록 불편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무기가 지금 유럽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폴란드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7월 초 영국 텔레그래프와 폴란드 매체 오넷이 동시에 보도한 소식 하나가 유럽을 긴장시켰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겨냥한 제한적 군사 도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폴란드 정부에 직접 경고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목표는 전면전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토 확장 제어조, 즉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동맹 전체가 함께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려는 정치전이라는 겁니다. 국경을 넘은 병력을 GPS 교란에 따른 항법 오류로 위장하거나 소속 마크를 뗀 위장 병력을 침투시켜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전력은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 세 무기 체계를 K방산 삼총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삼총사는 첩보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국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현재까지 360대가 계약을 완료했고 최종적으로는 1000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전력은 러시아 국경을 맞는 11기갑사단, 벨라루스 국경을 맞는 16기갑사단,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는 12기갑사단에 나뉘어 배치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상황은 더 상징적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말 1차 계약분 212문 전량을 최전방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212문전 병력이 동시에 실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 폴란드 명칭으로 호마르케이까지 함께 전선에 투입되며 K2, K9과 함께 입체적인 활용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FA-50 경전투기가 지상 전력을 엄호하는 공중 전력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가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 북동부 오지시 훈련장에서 열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GLE 지크26, 우리말로 용맹한 멧돼지 26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 사단을 주축으로 리투아니아, 프랑스 육군까지 참여한 이 훈련에는 최대 1만 명의 병력과 K2 전차와 K9 자주포, 폴란드산 보르스크 장갑차를 포함해 약 600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 나토 동맹국의 연합 도하 작전과 군수 보급 체계에 성공적으로 연동됐습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넘어 나토의 표준 장비로서 실전 가동성과 군수 연동성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3년간의 검증 과정도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폴란드는 K2를 혹한과 진흙탕 같은 극한 환경에서 3년에 걸쳐 실사격까지 포함한 혹독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2차 계약분 180대부터 애초 계획됐던 독일제 MTU 파워팩 대신 한국산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독일의 엔진 기술을 폴란드가 3년간의 실전 검증 끝에 스스로 걸러낸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한국산 무기로 응답한 나라는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정반대 편 북극권의 노르웨이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국방참모총장 에리크 크리스토페르센 장군은 좀처럼 군 최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법한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르웨이 영토 일부를 점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유는 영토 자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콜라반도에는 핵 보복 공격 능력을 담당하는 핵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몰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노르웨이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크렘린이 이 전력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다면 노르웨이 북부의 일부를 완충지대로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게 크리스토페르센 장군의 경고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안보 분석가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막는 것이 실제 임무인 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미국의 하이마스와 독일의 유로펄스, 독일 라인메탈의 지마스까지 모두 제치고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 K239 천무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 발사대 16문 규모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선정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km라는 요구 조건을 다른 어떤 입찰사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이 가격도 더 저렴했고 미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밀린 주문으로 가득 차 있어 정해진 일정에 납품이 어려웠던 반면 한국은 실제로 그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한화가 10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2017년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처음 판매한 이후 단 한 대의 지연도 없이 전량을 제때 납품해온 겁니다. 노르웨이 의회 일부 의원은 유럽산 대안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가 도입하는 천무는 일반 사양도 아닙니다. 한화는 이 계약을 위해 혹한 지역 전용으로 개량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환경을 견디도록 전자장비를 강화하고 차체를 개조한 노르웨이 맞춤형 사양입니다. 그리고 500km라는 사거리는 노르웨이 핀마르크 지역의 발사 위치를 기준으로 콜라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동쪽의 폴란드와 북쪽의 노르웨이, 나토의 서로 다른 두 최전선이 각자의 이유로 결국 같은 답에 도달한 겁니다. 이런 신뢰는 이제 각국 안보 정책 논의의 한복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종합안보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유럽 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한국 방산 기업이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현지 안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합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개별 국가의 완제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 나토의 공동 조달과 정비, 부품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방산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직접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맞닿은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국경선 위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이 실탄을 장전한 채 서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출 실적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의 평화가 흔들릴 수 있는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세우게 만들 만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5년 전 국산 무기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의 동쪽과 북쪽 관문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됐습니다. 이 국경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무기를 만든 나라나
이 무기에 의지하는 나라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안의 당당한 시선, 자부수였습니다.